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오늘 아마 국내 최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신형 카니발 가솔린 디젤 풀옵션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이 지금 왼쪽에 있는 차는 제가 타고 다니는 9인승 2.2 풀옵션이고요.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영상에 보셨듯이 바로 7인승 가솔린 3.5 풀옵션입니다. 금액대가 사실 좀 비슷해요. 2.2 9인승 시그니처 풀옵션 같은 경우에는 4,780만원 정도가 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7인승 3.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4,800만원 초반대 금액이 나옵니다. 카니발을 보시는 분들은 고민하는 게 아마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옵션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의외로 계약자의 80% 이상이 시그니처 등급을 거의 계약을 하신다고 합니다. 뭐 옵션을 빼면은 뭐 중간에 막 등 들어오는 게 있어요. LED가 빠지고 뭐 옵션이 빠지면은 뭐 어라운드 옵이 빠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오래 탈 거 그냥 풀옵션 하자 혹은 시그니처 등급을 하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이 시그니처 등급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모델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될 것 같나요? 디젤이요. 디젤. 디젤, 그럼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카니발의 판매량이 실제로 7대3 정도 판매량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디젤이 70%고요 가솔린이 30%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러면 7인승을 선택할까요? 9인승을 선택할까요? 어렵나요? 저는 9인승. 9인승. 저도 9인승이 낫지 않을까?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 실오너분들도 9인승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9인승을 하면 승합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6명 이상이 탑승을 하면 버스 전용차로도 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디젤을 선택하는 이유는 연비가 가장 큰 역할을 해요. 우리가 오늘 비교 시승을 하면서 과연 연비가 진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7인승과 9인승 옵션 차이도 어디가 나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오늘 너무 추운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추워요. 여러분들이 고생하는데 좋아요와 댓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십시오. 바로 가겠습니다. 출발! 자, 실내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실내 가죽 컬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건 약간 그 브라운 색깔의 컬러예요. 이 브라운 색깔 컬러를 선택을 하면 이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도 약간 좀 회색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 시트 색깔 자체가 때가 타는 게 좀 티가 안 나요. 좀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반 검은색은 너무 블랙은 좀 약간 좀 올드하다 혹은 좀 너무 무난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브라운 선택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글래스 프로, 뭐 이거는 이제 내비게이션 보호 필름인데요. 우리가 이전에 GV80과 G80 때도 붙였잖아요. 이게 이제 신형 카니발 KA4 4세대 카니발 모델에도 나왔습니다. 내비게이션 위쪽 터치 스크린에 보호 필름을 장착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 카니발도 다 터치로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뭐 손톱으로 뭐 흠집이 나다든지 뭐 약간 좀 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보호 필름을 붙이면은 사실 그런 흠집에서 해방될 수가 있죠. 게다가 요게 만약에 진짜 고장 난다고 하면은 교체를 하면 큰일 나잖아요. 만약에 진짜 문제가 됐는데 보호 필름을 붙이면 그런 문제를 좀 줄일 수가 있죠. 우팜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차종의 내비게이션 보호 필름이 있으니까 꼭 구매하셔가지고 장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디젤, 우리가 지금 제가 출고한 지 한 2달 조금 넘지 않았어요? 2달 정도 됐어요. 2달 정도 됐는데 키로수가 무려 11,000km 정도 탔습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영업 뛰는 수준 아니에요? 디젤과 가솔린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고민하는 게 다 비슷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연비를 생각하면 디젤인데 소음을 생각하면 가솔린이야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소음이 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나요. 10,000km인데 이 정도면 이게 한 5만 km, 10만 km 넘어가면 이 소음이 더 시끄러워질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진동도 예전에는 이런 진동이 없었어요. 근데 키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핸들을 딱 잡았을 때 그 진동, 그리고 이 컵홀더에 음료를 넣었을 때 그 음료수가 다다다다다다 흔들려. 그 정도로 진동과 소음이 좀 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디젤을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연비예요. 제가 요거 트립 일부러 안 지웠어요. 근데 연비, 누적 연비가 11.5km가 나옵니다. 연비 주행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실상생활을 타고 다니면서 실연비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원래 운전을 되게 얌전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이 카니발만 타면 나도 모르게 악셀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연비 주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리터당 11.5km가 나온 건 굉장히 훌륭한 연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자, 가솔린 실내입니다. 오, 이 시트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지 않아요? 하지만 때 타는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과 함께 타는 패밀리카기 때문에 이 시트의 컬러 색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오래 탈자 조금 화려한 컬러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베이지 컬러 뭐 부담스러운 컬러긴 한데요, 좀 나름 이쁘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때가 또 많이 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가죽 컬러 색깔 하나만으로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제가 뭐 차 리뷰할 때마다 혹은 신차 출고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 많이 강조하잖아요. 컬러 중요하다. 외장 컬러도 중요하고 실내 내부 컬러도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GV80 조합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흰색 컬러에 실내 이제 브라운, 그 다음에 이제 블루 컬러, 그 조합 너무 좋았거든. 이번 카니발도 화이트에 브라운 조합을 되게 만족한단 말이에요. 잘못 선택한 걸 생각하면 핀도스 그린의 그 G80이 조금 생각이 나지만 그거는 잘못된 초이스였죠. 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떤가요? 정숙해요. 확실히 정숙해요. 정말 조용하죠. 진동 따위는 없습니다. 2.2 디젤의 한계가 어쩔 수가 없어요. 얘는 3.5 가솔린이에요. 배기량도 깡패입니다. 연비가요, 우리가 이 차를 지금 연비 측정을 했을 때 보통 평균 연비가 시내에서는 3에서 4, 연비 주행했을 땐 6에서 8 정도 나옵니다. 미친 거죠. 뭐 디젤의 반의 반 정도? 반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인정하죠? 길바닥에 1,000원씩 뿌리고. 그쵸. 이게 예전에 제가 GV80 가솔린 시승차를 받아서 운전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에 대한 연비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3도 나름 잘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차 처음 받았을 때 기름 게이지가 한 칸 정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조금 시승한다고 나왔다 왔거든요. 근데 그 기름 한 칸 게이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연비 진짜 개똥이란 얘기죠. 근데 되게 조용해요.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소리 들어오나요? 가까이, 엔진에 가까이 된 가솔린의 소리입니다. 거의 디젤과 비교하면 소리 거의 안 나지 않나요? 엔진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3.5 6기통 엔진이고요. 확실히 굉장히 조용합니다. 엔진 자체가 워낙 조용하기 때문에 아마 이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이런 소음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자유로운 편이죠. 반대로 디젤 같은 경우에는 느껴지죠? 확 느껴질 거 생각이 듭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주 그냥 땅크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땅크. 인정하죠? 더럽게 시끄럽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떨리는 거 봐. 이거 떨리는 거 봐. 이거 봐봐. 고무스로 보이면 이 진동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이잖아. 이거 봐봐. 자, 엄청 떨리잖아요. 진동 이쪽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편안합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 이 진동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외관 이렇게 봤고 소음도 좀 봤거든요. 트렁크 공간 7인승과 9인승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먼저 9인승부터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타는 이 디젤 같은 경우에는 9인승이에요. 근데 3열을 만약에 내가 활용을 할 거다 라고 하면은 7인승보다 9인승이 훨씬 더 편합니다. 우리가 이 9인승을 진짜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우리 촬영팀이 인원이 생각보다 많아서 맨날 거의 대부분이 6명씩 타고 다닐 때가 많잖아요. 그때 항상 이 3열에도 많은 우리 직원들이 타는데 3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3열은 진짜 편해요. 생각보다 편해요. 4열은 죽을 것 같아요. 4열은 그 방지턱 한번 넘어가면은 같이 이렇게 뛰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굴러다녀요. 허잉 하고 뛰어요. 근데 이 4열도 사람이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9명이 가끔 탈 때도 있는데 2열과 3열을 앞으로 조금씩 밀착을 시키면 4열 시트에서도 사람이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올라갔던 영상, 아마 내일인가 올라갈 건데 인제 서킷에서 인제 그 레이싱카를 리뷰한 게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 갈 때 몇 명 갔냐? 7명 갔지? 8명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갔는데 이 맨 뒤에 한 명이 탑승을 했어요. 근데 물론 되게 힘들긴 했지만 거의 운전 7시간 했죠? 죽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뭐가 제일 중요하냐? 넘사벽이냐? 7인승은 3열 시트에 탑승하려면 더럽게 힘들어요. 이 중앙의 통로도 좁고 타고 내리기도 힘들고 이런데 이 9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2열의 문을 열고 3열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트렁크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트렁크를 통해서 이렇게 3열을 트렁크를 통해서 탑승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정하죠? 인정. 짐 빨리 싣고 그냥 3열에 그냥 타고, 여기 맨날 발자국 있잖아요. 이렇게 봐봐. 우리 심과장 전용 출입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심과장은 항상 보면 3열에 많이 타는데요, 3열이 의외로 생각보다 편합니다. 등받이가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3열이 의외로 편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인정 안 하시더라고요. 9인승 사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할 거예요. 게다가 이 9인승의 넘사벽은 버스 전용 차로예요. 정말 길 막히는 이 뭐 서울 출근길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에 영동고속도로 이때 뒤지거든요. 버스 전용 차로 타면은 편안합니다. 진짜 편안해요. 인정하죠? 뻥 뚫리죠.
여러분들 근데 알아두셔야 되는 게 한 2명 탔는데 버스 전용차 타시면 안 됩니다. 6명 탑승했을 때만 버스 전용 차로를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진짜 가족들과 놀러 갈 때나 이럴 때 있을 땐 진짜 이 9인승이 정말 압도적으로 좋다. 자, 비교 불가다. 9인승을 선택해라. 많은 분들이 왜 9인승을 선택하는지 이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7인승으로 가죠. 자, 7인승에는 이 리무진이라고 하는 레터링이 붙습니다. 요거는 뭐 디젤이랑 가솔린이랑 둘 다 같이 붙는 거긴 하는데요. 어쨌든 7인승에는 이 리무진이 붙어 있다 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이는 것처럼 7인승은 이 트렁크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3열을 만약에 내가 사용을 안 한다, 그냥 이게 이 7인승 같은 경우에는요 3열 시트를 포기를 하면 정말 편안한 차예요. 2열도 엄청 넓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도 엄청 넓습니다. 이 3열도 사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요걸 얘를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또 당기죠. 그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당겨주면 이 시트가 펴지는데, 자, 으차 이런 식으로 시트가 이렇게 펴져요. 그러면 3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이 원래 3열 시트가 들어가 있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깊어요. 그래서 많은 짐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뭐 레저다 뭐 캠핑이다 이러면서 짐을 많이 싣고, 혹은 스토케라고 우리 옛날에 그 뭐 명품 무슨 뭐 유모차로 큰 거 있어요. 그 접기 힘든 거, 막 CLS나 벤츠 같은 거 집어넣으려면 트렁크가 다 빼고 그냥 우겨 넣어야 될 정도로 큰 유모차가 있는데요, 그 유모차도 거의 접지 않고 그냥 집어넣어도 카니발은 다 들어가요. 그만큼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다. 그러니까 트렁크 공간만 비교했을 때는 9인승이 7인승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탑승이 편해야 되거든요. 근데 7인승은 이 중간 시트에 막혀서 생각보다 편하진 않습니다. 9인승이 이 3열이 공간이 넓고 자리도 많이 나와서 편한 것도 있지만 탑승이 쉬워서 진짜 편하거든요. 근데 이 7인승은 이거 타고 내리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열로 가죠. 9인승 2열도 나름 생각보다 편합니다. 이렇게 등받이는 자동으로 되는데 7인승에 있는 이 발판이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게 발판이 뭐가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만약에 편하게 누워서 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발이 의외로 불편해. 그러니까 떠서 이렇게 좀 누워 있는 거랑 발이 이렇게 땅에 붙어서 이렇게 있는 거랑 편하게 쉴 수 있는 게 좀 의외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얘 만약에 누웠을 때 좀 발을 이렇게 한다든지 좀 이렇게 올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2열의 편안함은 7인승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그나마 지금 이게 우파몰에서 파는 목베개거든요. 이게 우파몰에서 지금 파는 목베개인데, 요 목베개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게 이렇게 약간 좀 등받이가 이렇게 쓴단 말이야. 물론 불편하진 않아요. 불편하진 않는데 이 목베개 하나만으로도 좀 더 편한 몸을 잡아준다. 그러니까 진짜 카니발 사시는 분들 이 목베개 하나 정도는 있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살 거면 우파몰에 가면 이 카니발 목베개 있거든요. 되게 합리적하게 파니까 하나씩 좀 구매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거 말고 이 앞으로 움직이는 거는 7인승이나 9인승이나 똑같이 수동으로 움직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126만원짜리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서 이게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요거 옵션은 좀 선택해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LED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2열의 시트 옵션 빼면은 누런 색깔 할로겐으로 바뀝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헤드레스트가 7인승이랑 9인승이랑 좀 더 달라요. 7인승 같은 경우에는 목을 좀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그건 7인승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가시죠. 프리미엄 릴렉스 시트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도 다 옵션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이 헤드레스트 머리 부분이 이렇게 좀 감싸줘요. 그러니까 항공기 시트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비즈니스석 항공기 시트를 탄 듯한 그런 릴렉스한 시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잠을 딱 자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잠이 잘 오나요?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안내해줍니다. 어쨌든 그런 게 좀 있고요. 이 7인승 프리미엄 릴렉스는 안전벨트가 시트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시트의 위치와 상관없이 안전벨트를 빼는데 좀 더 수월하게 되어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지금 수동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보셨던 것처럼 수동이잖아요. 9인승은 이 밑에 있어요. 근데 얘는 이 밑에 없이 여기 2개가 있습니다. 이거 왜 2개일까요? 이제 리뷰하면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앞뒤로 가는 그 레버고, 요게 좌우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도 좌측으로 당기면 여기에 통로가 생겨서 3열 시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자, 그러면 왼쪽으로 통로를 만들어 놓은 상태로 뒤로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뒤로 가면요, 갈 수 있는 공간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많이 뒤로 안 가요. 그래서 3열을 내가 만약에 안 쓴다, 그리고 2열을 뒤로 최대한 보내겠다라고 하면 이 레버를 이렇게 당겨서 통로를 없애고 이거를 뒤로 당기면 요렇게
이렇게까지 뒤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왜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뒤에 할 필요가 있어? 레그룸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많이 다 가냐? 하면은 바로 요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잠들었나요? 역시 프리미엄 릴렉스 시트는 다르네요. 나도 모르게 잠들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나랑 촬영 다니면서 2열에 많이 타자, 거의 대부분 2열 타잖아요. 그럼 이거 탔으면 훨씬 더 좋았겠네. 여기 뒤에 유튜브도 나오고 여기에 보면은 한 번 더 눕게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이죠? 레버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약간 무중력 상태처럼 딱 허리 받침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이렇게 지탱을 해줘요. 진짜 편해요. 근데 물론 제가 이거 선택을 안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직원들 쉬지 말라고. 야! 네가 누가 보면 악덕사장 같잖아. 물론 내가 이 2열에 탈 일이 거의 없으니까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죠. 이게 버튼이 하나하나씩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이렇게 뒤로 넘어가요. 이 발판도 자동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파물 광고에 이어 중간 광고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디젤 차에는 항상 빼놓지 않고 넣어야 되는 게 바로 요소수입니다. 요소수 앞으로 바로 롯데 정밀화학의 유록스. 이거 항상 꼭 넣어주시는데 이 요소수를 간단하게 또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디젤 차에는 필수적으로 요소수를 넣어야 되는데요. 디젤이 막 가동이 되면 질소산화물이 나오는데요. 이 질소산화물이 사람 인체에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운전자에게도 안 좋지만 이 도로를 지나다니는 뭐 보행자들이라든지 이런데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이 질소산화물에 요소수를 뿌리게 되면요, 이 안 좋은 질소산화물이 물과 질소로 바뀌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 장치를 SCR이라고 하는데요. 왜 꼭 좋은 요소수를 넣어야 되냐? 이 좋은 요소수를 넣지 않고 그러면요, 이 SCR, 그러니까 요거를 바꿔주는 이 장치에 불순물이 쌓이게 돼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 이 SCR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요게 그러면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품과 인증을 받은 그런 요소수를 꼭 넣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롯데 정밀화학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디젤, 뭐 다는 아니고 대부분의 순정차에 정품으로 들어가는 게 이 롯데 정밀화학의 유록스 제품입니다. 요게 이름이 또 비슷한 제품이 있어요. 근데 롯데 정밀화학의 유록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요소수를 넣는데 이만한 말통에 막 집어넣으면 힘든데요. 이 롯데 정밀화학 유록스에서는 이렇게 팩으로 좀 편하게 넣을 수 있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이런 식으로 이 안에 넣은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면은 되게 쉽게 첨가가 됩니다. 사랑해요, 롯데 정밀화학 유록스. 간단하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승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가시죠. 디젤 엔진을 선택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이 소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이긴 해요. 솔직히 소음 부분에 있어서 이 디젤 엔진이 되게 좀 시끄럽잖아요. 물론 이게 여러분들 한 가지 또 재미난 게 있어요. 자, 이 풍절음과 노면음, 특히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생각보다 이렇게 시끄럽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풍절음 같은 경우에는 전고가 워낙 높기 때문에 좀 속도가 올라가면 소리가 되게 시끄럽게 들어오는 게 있지만 그 외에는 생각보다 조용해요. 게다가 디젤 소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차했을 때는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주행할 때는 그런 디젤의 소음이 없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2.2 디젤의 좀 단점은요, 자 봐봐요. 악셀을 좀 거의 풀악셀을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나가는 힘이 좀 많이 부족해요. 차가 워낙 무겁고 크기 때문에 2.2 디젤 엔진 202마력 정도 되는 좀 그 마력으로는 이 큰 차체, 무거운 이 카니발을 끌기에는 사실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그냥 크루징으로 여유롭게 이렇게 주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200마력으로도 충분해요.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는 다 가능한데요.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필요할 때는 이게 추월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 상황에 내가 만약에 어떤 차를 추월하려고 하면 특히 이제 인원이 한 3명, 4명 정도 타고 있을 때는 힘이 딸리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그러니까 거의 추월이 안 된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힘이 좀 많이 딸리더라고요. 2.2 사시는 분들은 좀 그런 출력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딱 보면은 풀악셀이에요. 근데 RPM만 올라가지 차는 결국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 그냥 일반적인 주행을 했을 때는 부족하다는 느낌은 솔직히 안 들어요. 그냥 도심에서나 어느 정도 고속에서 탄력 주행할 때는 뭐 그렇게 부족하다는 느낌은 안 들지만 추월할 때나 인원이 조금 많이 탔을 때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디젤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요? 연비죠. 연비예요.
연비 진짜 넘사벽입니다. 지금 리터당 한 11km가 지금 찍혀 있는데요. 요게 진짜 이거 트립 초기화하고 연비 주행하면요 진짜 13, 14 이렇게 찍을 자신도 있어요. 그만큼 연비 엄청 잘 나옵니다. 그리고 소음 부분이 처음에 이렇게 좀 진동이나 이런 부분이 예열이 안 되고 날이 추울 때는 좀 심하긴 한데요. 좀 예열되고 좀 어느 정도 주행한 이후에는요, 그러니까 내 운전자가 탑승했을 때 들어오는 소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외부에서 시끄러워도 실내만 조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예열되고 주행을 했을 때는 실내로 들어오는 그 디젤 소음도 생각보다 그렇게 시끄러운 편은 솔직히 아닙니다. 어느 정도 눈 감아 줄만 해요. 예열을 하고 어느 정도 주행을 하면은 그런 진동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말이죠. 자, 이제 가솔린 한번 타보도록 할까요? 가솔린으로 가시죠. 자, 3.5 가솔린 탑승을 했습니다. 확실히 V6 3.5 가솔린 엔진답게 되게 조용하죠. 자, 거의 뭐 넘사벽의 수준으로 되게 조용합니다. 방금 디젤 탔을 때는 뭐 달달달달달달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런 진동과 떨림 그리고 소음이 되게 시끄러웠는데 3.0은 야,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약간 그 GV80 그런 정도의 조용한 정속성을 자랑을 합니다. 정차했을 때도 거의 뭐 시동 꺼진 것 같아요. 디젤 같은 경우에는 스탑앤고가 있어서 보통 이제 정차했을 때 바로 시동이 꺼져요. 그래서 그런 소음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신경이 덜 쓰이거든요. 왜냐면 시동이 꺼지기 때문에 그런 막 달달달달달 이런 소음이 보통 정차 시에서 되게 시끄럽게 들려요. 디젤 엔진들은. 근데 그거를 인식해서 그런지 기아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정차했을 때 시동을 바로 끕니다. 근데 가솔린은 이런 스탑앤고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동을 끈 것처럼 굉장히 조용합니다. 게다가 이 가속력 보세요. (2.2) 디젤에서 느낄 수 없었던 파워풀한 가속력이 가능합니다. 이 카니발 자체가 원체 무겁고 크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 좀 추월이 불가능했었어요. 근데 이 3.5 가솔린 같은 경우 V6 엔진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원했을 때 치고 나가는 힘, 얘가 290마력 후반대가 나와요. 그 차이가 정말 답답하지 않은 파워풀한 주행감을 여러분들께 선사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단점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에브리바디 모두가 아는 연비죠. 지금 트립에 찍혀 있는 연비가 리터당 3km가 나와요. 와,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근데 실제로 이거보다도 더 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V6에다가 6기통에다가 3.5 가솔린이 깡패라고 하고 또 얘가 또 원체 무겁기 때문에 연비는 사실 포기해야 돼요. 지금 얘가 지금 리터당 3km 나오는데 고속으로 가면 한 6km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비 부분에서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려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신형 카니발 디젤과 가솔린 모델을 비교 시승을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9인승과 7인승을 또 한번 이렇게 비교해봤죠. 근데 우리가 그 이전에 가솔린 출고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내가 만약에 주행거리가 많지 않다, 도심에서만 타겠다, 게다가 나는 6명이 탈 일이 거의 없고 4인 가족이 타는 차가 필요하다, 좀 더 큰 SUV, 좀 더 편한 SUV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9인승을 살 필요 없이 7인승 시그니처에 거의 뭐 풀옵션 리무진만 딱 선택을 해도 진짜 편안하게 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SUV들 많이 선택을 하시잖아요. 근데 3열 다 포기하고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 프리미엄 릴렉스 시트가 들어간 이 2열, 게다가 모니터에서 유튜브나 트위치, TV 같은 그런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이 7인승을 선택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도심에서 4인 가족 출퇴근 거리가 짧은 분들이라면 7인승 시트에 가솔린을 선택하는 게 맞고요. 반대로 나는 주행 거리가 좀 많아, 타는 사람들이 좀 많아, 뭐 한 5명, 4명, 저처럼 두 달에 10,000km 정도 타시는 분들 연비 차이가 오질나게 납니다. 뒤지게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9인승 디젤을 선택하는 게 맞고요. 게다가 내가 출퇴근하는 곳이 서울에 있는 버스 전용차를 탄다 하시는 분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7인승 많이 선택하시죠. 옆에 버스 전용차로에 카니발이 9인승짜리가 딱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대시보드 치면서 9인승 살 거야. 인정해야 안 해요? 나도 버스 전용차를 탈 수 있는데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7인승을 비싸게 사봐야 이 9인승 버스정으로 슉 가면 30분 전에 도착해 있어요. 나 짜증날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6명이 타야 됩니다. 2명 타고 그거 타면 단속되면 벌금 내고 벌점 나와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런 분들이라면 9인승 디젤을 강추합니다. 진짜 연비 차이가 리터당 3km 내지 5km, 9km 내지 12km 비교가 안 돼요. 물론 소음도 압도적이야 합니다. 어쨌든 신형 카니발 되게 만족스럽고 매력적인 차예요. 진짜 저 이 9인승 디젤 이거 출고하고 나서 다른 차 하나도 안 탑니다. 뭐 G80,
그 다음에 뭐 S클래스, i3 아무것도 안 타요. 뭐만 탄다고요? 카니발만 탑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두 차종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가솔린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가솔린 선택하시면 되고요. 디젤을 선택하실 분들은 디젤, 그리고 내가 7인승이다, 내가 9인승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비교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구매 니즈는 가솔린에 7인승이 맞겠다, 혹은 9인승이 맞겠다, 아니면 나는 디젤 주행거리가 많어,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타는 시간이 많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디젤의 7인승도 나쁘지 않은 조합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조합을 다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또 엄청나고 재미난 또 비교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오바! 제가 다리가 좀 길어요. 제가 183 조금 안 되거든요. 키가 183이 조금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발판이 좀 많이 나오면 이렇게까지 좀 내려가요. 그러면 진짜 편하게 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트를 뒤로 쭉 보내면 진짜 편한 느낌, 그러니까 진짜 편안한 느낌 들지 않아요?